오종혁 국어TV. 예, 오늘은 김창읍의 그리운 외손녀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죽은 외손녀에 대한 추도와 평가가 나타난다. 즉, 내가 필자가 바로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외손녀, 자, 관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애도한다. 이거 외손녀의 그 성씨가 이제 이 씨인가 봐요.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상적인 정서가 나타났고요. 외손녀가 죽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또 나의 상황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정말 아깝다, 슬프다, 그리워하다 뭐 이겁니다. 죽은 외손녀에 대한 정서가 지금 드러난 거고요. 빼어난 슬기, 고운 성품, 안과 밖이 해맑았다, 심신이 해맑았다. 즉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이 외손녀의 그 이미지가 나왔죠. 예. 죽은 외손녀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났고요. 이 회고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제망매가라든가 창기파랑과 조친문, 유리창, 하관, 은수저라는 작품과 연관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김광균의 은수저, 박목월의 하관, 정정의 유리창, 또 조친문, 고전수필이에요. 창기파랑과 그 다음에 충담사의 창기파랑과 제망매가 이렇게 해서 월명사의 시, 향가 이런 작품들 한번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옥처럼, 비유법을 썼죠. 아름답고 빛나는 규방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적 대상인 외손녀의 처지가 나왔습니다. 규원가 작품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 규방 할 때요. 집안에서 분여가 거처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이마의 풍기, 자, 이마의 풍기는 이제 고상하고 품위 있는 취미를 가진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외손녀에 대한 평가가 나타났고요. 이걸 아우르고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겠는가. 서리법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자, 이마의 풍기라는 말은요, 진나라 때 사안의 진료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 여류 문인이고요. 굉장히 신정이 솟아나고 명랑해서 이마에 풍기가 있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니까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자, 비록 아직은 여계를 읽고, 여계라는 것은 이제 반소가 지은 여자의 행실을 논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는 못했지만, 이제 본받지는 못했지만, 한계죠, 한계. 효성스러운 점, 또 우애스러운 점, 또 유순한 점 등을 들어서 이 기본기만큼은 갖췄다 이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암암리에 일치했다 이거죠. 성과를 이룬 겁니다. 한계와 성과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외손녀가 여계를 읽은 후에 한계와 성과를 제시하면서 필자는 죽은 이의 생전 내력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반소가 쓴 중국의 여성상에 관한 책이고요.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여훈서라고 합니다. 여자를 가르치는 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홀로 한글을 댄 책 속에서, 국문 세 책에서 충신과 열사 중에 이제 절개와 행실이 본받을 만한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채찍이라도 잡으려 했다. 말채찍이라 잡는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천한 일이라도 실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향초나 진주, 향기나는 풀이라든가 뭐 진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때요? 티끌처럼 아주 사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천적인 일에 투자를 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즉 죽은 외손녀의 유교적인 가치관과 태도가 잘 드러나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을 중시하고 어떤 것을 가벼이 여기는지 외손녀에 대한 어떤 평상시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고요. 굉장히 의젓하대요. 그러니까 남이보다 굉장히 점잖은 거죠. 또 노숙해요. 성숙하다는 얘기죠. 또 뜻과 태도가 담겨 있어서 선대의 조정, 조상의 세대인데요. 조정에서 만약에 아픈 사람 있죠. 탕약,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탕약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얘가 굉장히 노숙하고 의젓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그렇죠? 비교하죠. 근심이 하도 심해서 그만큼 뭐예요? 유교와 충절이 있는 충성 열사 못지않은 아이란 얘기죠. 행실이 바른 거죠. 절개가 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렇죠?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도 않았대요. 묻고 또 고기도 먹지 않는. 자, 이런 걸 볼 때 천고의 칠실녀는 이제 칠실당의 여인인데 어린 외손녀가 임금의 병화를 근심했던 것을 보고 이제 이러한 여자를 떠올린 거죠. 다시 보는 듯 했다라고 하는 필자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 외손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절개와 행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아이라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하면서 이처럼 신명한 뜻과 행함을 보이고, 그쵸? 앞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한 거예요. 이처럼 정숙하고 밝은 성품과 행실을 지니고도 규방 속에 그냥 간직되어 있다가 좀 아까운 거죠. 외손녀의 처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하얀 배에 실려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황량한 언덕 아래 묻혔다.
그러니까 이제 외손녀가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참신한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려져 없어지리니 하면서 죽음에 대한 허망감을 제시했고요.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꼬와 서리법을 써서 이 글을 쓴 목적을 잘 드러냈어요. 필자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는 것이 달갑지 않아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의 사이에 정신을 남겨두리라. 영탄법을 쓰면서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드러나면서 글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평생 너를 아꼈던 필자의 평상시에 그 외손녀에 대한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고요. 70살 먹은 늙은이, 필자의 나이 고이라고 합니다. 칠순 이수라고 하는데요. 필자의 그 나이가 제시되어 있고요.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지라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겨우 짧은 글로만 무덤에 보내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겨우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에 보내니 너의 넋이 이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화자의 그 안타까움,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강한 심정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또 과거의 소중한 추억도 제시됩니다. 지난해 여름에 내가 화엄동에서 나와서 종남산의 정자에서, 종남산의 정자가 바로 추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라 몹시 지쳤다. 당시 이제 69세겠죠. 그쵸? 나는 큰 평상에 시원한 대자리 위에 몸을 뉘었고 필자의 그 당시의 모습이 제시됐고 너는 글을 읽었다. 외손녀의 당시 행동이 나왔고 매번 기이한 이야기로 무릎을 칠 만한 곳에 이르면 그러니까 기묘하고 아주 이상한 대목에서 답답해질 때가 있죠. 글 내용 속에 또 애가 타고 안타까운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문득 일어나서 찬 오이를 먹고 녹즙을 마셨어요. 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찬 걸 먹은 거죠. 답답함을 해소하곤 했다. 이때 인경 치던 소리, 즉 밤마다 그 통행 금지를 알리는 소리예요. 인적도 드물겠죠. 숲과 동산이 맑고 울창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은 인적이 없으니까 훨씬 더 밝아지겠죠. 또 주렴이로 떨어지는 소낙비라든가 조용한 비 이런 것들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소재들이. 그래서 쇠락했던 뜻, 나의 이 뜻이 불끈 다시 힘을 얻곤 했었지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죽은 외손녀에 대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할아버지의 그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자,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제시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회상하는 거죠.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아니구나. 단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선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필자가 깨달았습니다. 영탄법을 써서 필자는 평범한 사람이고 외손녀는 신선의 그 이미지를 써서 대단하네요. 외손녀를 신선에 빗댄 겁니다. 내가 일찍이 너를 데리고 화엄동 골짜기로 들어가 바위와 샘물, 자연이죠. 너를 즐겁게 하고 또 시서로 너의 식견을 넓히려 했다. 그 필자가 오래전에 이제 외손녀에게 실천하려던 의도와 목적이 지금 여기서 제시된 겁니다. 자연을 즐기고 학문 경지를 넓히기 위해서 너는 비녀나 귀고리 이러한 장신구 액세서리를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에 이제 어떻습니까?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 뛰어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필자는 이 외손녀가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마음을 갖추고 있고요. 또 고아한 아주 숭고한 운치도 갖고 있어요. 풍치도 있고 그윽함도 있고 단박함, 아주 깨끗하고 담백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외손녀를 회엄동 골짜기로 가서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며 실견을 넓히려는 이유가 지금 제시된 이유입니다. 이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외손녀의 이러한 마음씨와 뛰어난 고상한 태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 번 그 약속을 했는데 끝내 함께 가보셨다. 이 영탄법을 써서 필자의 아쉬움과 회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정주의 귀척도에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선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외손녀가 갖춰있기 때문에 이 신선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약속을 했는데 못 갔죠. 이는 진실로 네가 깊이 한스러운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외손녀도 한스러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찌 차마 이를 잊겠는가. 그죠?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역시 외손녀도 깊이 평상시에 한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 눈물이 막 떨어지는구나. 그죠?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슬픔을 영탄법으로 제시하여
슬픔을 부각하고 있네요. 그러나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어진 양 끝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단절이 아니라 이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와 나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끈과 끈 사이에 이어진 그런 관계다라 이거죠. 신성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난 서정주의 기척도인데요. 신이나 삼아줄 걸 하면서 부질없는 이 털 머리털 엮어서 집신을 만들어 줄 걸, 메투리 이런 뭐뭐 할 걸 이런 것. 화자가 상대방이 죽어서 평상시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한탄, 즉 회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도정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 못한 벌 못해주고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시에도 있네요. 이런 거 못해주고 죽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쉬움과 회한으로 남는 정서로서 연계대에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적어봤으니까요. 꼭 연결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전 수필이고요. 사별한 매소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 또 이별의 정황이 나타나 있고 회고와 애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거. 자, 총 23문항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쓴이와 애손녀 사이의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별한 애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별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자, 필자는 어떻습니까? 외손녀의 죽음이 이승과 전생의 단절로 보기보다는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처럼 여긴다. 요건 잘못됐죠. 화자가 신선이 아니라 대상이 이제 외손녀가 신선처럼 여긴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낚이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만들어 봤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요 정리본과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요 작품만 보셔도 충분히 시험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만 이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창읍의 그리운 외손녀. 자, 요 작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